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현재 강원도의 빚이 너무 많다며 자신의 임기 내에 이 빚을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말인데 구체적인 지침 등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레고랜드를 개발할 때 당시 LL개발은 부지 개발 비용을 금융권에서 빌렸습니다. 이때 보증을 강원도가 했는데 금액이 2,050억 원에 달합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내년 11월까지 부지 매각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강원도가 책임져야 할 돈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금 강원도가 빚덩이에 눌려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올림픽 비용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마련하는 데 빚을 내 현재 강원도의 실질 채무가 8,193억이라고 밝혔습니다. 빚 보증 2천억까지 더하면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빚이 1조다 이렇게 되면은요 차입한 돈의 이자가 연 1%에서 시작되는 게 많습니다. 그럼 100억입니다. 이자만 100억. 김 지사는 올해 2회 추경을 안 하겠다며 1,6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 비슷한 중복 사업을 폐지하고 일회성과 선심성 행사를 안 하면 1년에 120억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패천부지 등 강원도의 재산도 민간에 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임기 동안 6천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강원도의 긴축 재정입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강원도가 이렇게 씀씀이를 줄이면 강원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목하는 건 1,6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 취소입니다. 도내 시군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도비 지원이 당장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예산 규모가 많으면은 30% 할 거를 규모가 적어지니까 뭐 20%가 된다든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군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도청 내부에서도 자부담이 있는 정부 공모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진태 지사는 꼭 필요한 사업에는 돈을 과감히 쓰겠다고 말했지만 사업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지침 등을 함께 내놓지 않아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번 주부터 각 학교마다 속속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끝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 1학기 개학 때 전체 학생의 30%가 확진이 됐습니다. 방역의 고삐를 쬐고 있는 학교 현장을 허주희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개학 첫날 춘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소독 물티슈를 꺼내 책상과 학용품을 닦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강원도 하루 확진자가 2배나 급증한 상황이어서 선생님도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친구들끼리도 거리 두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마스크 아까 말한 것도 꼭 쓰고 그렇게 생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도 늘고 있습니다. 개학을 했지만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만 4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확진된 학생은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인 48%. 이 가운데 무려 30%는 올해 1학기 개학 시기인 3월에 확진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현장 체험학습은 학부모 재조사를 거쳐 추진되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못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걱정이고요. 수학여행 가면 항상 이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즐겁게 노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마스크 자기 전에도 항상 또 계속 써야 되니까. 제주도로 계획했던 학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부모가 데려갈 수 있도록 장소를 바꾸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당일로 조정하거나 학년 단위 100명 미만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전북 전주 지역 여고생들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항원 키트를 저희가 학생 수 곱하기 한 2개 정도씩 학교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증상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키트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이달 둘째 주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첫째 주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200명대. 방학 전 방역 지침을 완화했던 강원도 교육청은 개학 이후 교내 감염이 급증할 걸로 예상하고 또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1대1 채팅방에서 다른 친구를 욕하고 험담한 건 학교 폭력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처분을 도교육청이 취소한 건데요. 내밀한 사적 대화 내용까지 처벌하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친구와 SNS 1대1 채팅방에서 다른 친구를 욕하면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을까? 작년 말 원주에서 불거진 비슷한 사건에서 원주교육지원청은 학교 폭력이 맞다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1대1 채팅방에서 친구를 욕한 학생은 물론 자신을 욕하는 대화 내용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즉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채팅방에서 확인한 상대 학생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며 상호 서면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다는 이 결정은 불과 5개월 만에 뒤집혔습니다. 상대 친구가 볼 수 없는 1대1 채팅방에서 욕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강원도 교육청이 취소한 겁니다. 1대1 채팅방을 불법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애초에 피해를 볼 일이 없었고, 위법하게 수집한 험담 내용이 학교폭력 증거로 쓰이는 건 잘못이라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불복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로 다시 신청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거예요. 당사자들한테는 다 보내드렸고요. 신뢰관계에 있는 두 청소년의 비밀 대화가 제3의 학생을 모욕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인 비밀 대화 내용을 모두 통제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특히 내밀한 비밀 대화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상대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면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처음부터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나 고통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둘 다 잘못해서 한쪽만 잘못으로 교육당국이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근거는 누군가 자신을 험담하고 욕하는 걸 알아내는 과정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 학생의 엄마는 실제로 험담 내용을 학교에 알려 정보보호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가을,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마을 주민 10명이 학살당한 삼척 주지리에서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이 주지리 사건을 포함해 현재 78건의 강원도 사건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상태로 진화위는 올해 말까지 진실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잔을 올립니다. 지난 1950년 가을 인천 상륙작전 이후 급히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이 마을 주민 10명이 무참히 학살됐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복부 관통한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저 아래 한 장소에서. 이 내용이 지난 2019년 MBC 강원 영동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 소개됐고, 결국 2020년 삼척시가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제삿날이 같았지만 각각 따로 제사를 모시던 유가족들은 이후 합동 위령제를 지내게 된 겁니다. 애타고 원통하도다 오호라 애도에 이른 비를 세워 이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삼척시 주지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현재 진화위가 이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모두 78건으로 이 가운데 25건이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검토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강원도 사건을 단 한 명의 조사관이 맡을 만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조사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 혼자 이제 78건을 하다 보니까 조사 인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편이죠. 한 사람당 많은 과는 한 100건 정도.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의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진화위는 2024년 5월 또는 2025년 5월까지 신청받은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마련과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강원도의 전략 사업과 시군 권역별 개별 사업, 도민 생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원도 특례 논리를 개발합니다. 또 특례 법제화를 위한 조문 신설과 강원도와 시군의 사무 재분배에 대한 내용도 연구합니다. 강원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18개 시군 특성과 개성을 살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1월 17일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응시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장애인은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수능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올해 수능 성적과 진학 결과를 분석해 내년 입시에 활용하는 등 학력 향상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원주 학성 단계 우산이 지역구인 최재민 강원도 의원이 비대위원에 발탁됐습니다. 최재민 비대위원은 37살로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과 함께 청년목 비대위원에 선임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 선대위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했고 이후 지선에 출마해 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변인 출신의 원주 갑 박정아 국회의원은 이른바 주호영 비대위의 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작물에 도열병과 흰잎 마름병, 잎진무늬 마름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해에 맞는 약재를 신속하게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러지거나 찢어진 과수는 깨끗하게 잘라낸 뒤 약재를 발라주고 잎이 많이 손상된 나무는 요소를 뿌려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축산 농가의 경우에도 젖은 사료를 주지 않아야 가축의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에 농업용 굴착기를 무상 지원합니다. 현재 홍천 지역에서는 벼와 인삼의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홍천군이 배수 작업에 필요한 농업용 굴착기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기 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안전교육을 받은 농업인들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배수로 정비용 0.9톤 굴착기를 수혜가 복구될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춘천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춘천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터미널과 전통시장, 숙박시설 등 18곳에서 안전 전문가를 동원해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위기 상황별 대처 계획, 시설별 안전관리 상태,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입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시설을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출입구 자동문과 점자블록,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시설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3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과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 운동시설 등으로 시청 장애인 복지과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 2020년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피해 보상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신청을 받아 최근 지역 소음 대책 위원회를 열어 이달 안에 4478명에게 110억 8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보상금은 월 기준으로 1종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이 지급되며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내년 1, 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강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10개의 의제가 선정됐습니다. 원주에선 폐우산의 재사용 순환체계 구축과 외국인들의 원활한 약국 이용 방안이 추진되고 영월에서는 시니어 공유 그릇 사업을 통한 환경 문제와 노인 일자리 해결 의제가 10월까지 실행됩니다.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2018년 강원도에 처음으로 도입돼 작년까지 77개의 실행 의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삼척시에 들어서는 2차 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가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지난 2020년부터 모두 698억 원을 들여 소방방재산업연구단지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4,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2차 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를 짓기 시작해 올해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척 수소 생산시설과 버스 충전소 구축 사업도 다음 달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동해 무릉제가 3년 만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다음 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일원에서 제35회 동해 무릉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전날 묵호왕 불꽃놀이 행사를 시작으로 개막식과 동해 가요제 등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